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LA시 소방국이 가장 먼저 시작된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은 개인주택 뒷마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산타아나 강풍은 내일 다소 약화될 전망이지만 내일 모레인 금요일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불로 남가주 일대 대기질은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대기질 관리국은 야외 활동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화재 피해를 입은 한인 유학생의 여권 발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도 피해자 구호폼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악의 산불과 강풍이 미 서부 LA 지역을 강타한 하루였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산불 상황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지역에서 5개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1000여 개가 전소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최악의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를 둘러싼 산불은 현재 5개입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LA 서부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은 현재까지 15,000에이커 이상을 불에 태웠으며 1000여 채의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진화율은 0%이며 주민 7만 명이 대피령을 받은 가운데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I have seen the front lines of the Palisades fire and it is staggering. I've been in constant contact with our fire commanders, with county, state and federal officials. 어제 저녁 6시부터 시작된 LA 북동부 알타디나 근처 이튼 캐년 산불은 1,6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고 계속해서 확산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이튼 캐년 산불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건물 500채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율은 0%인 가운데 이튼 산불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패사디나와 아케디아, 시에라 마드레까지 이어지면서 한인들도 긴급 대피에 나서고 있습니다. 12시 반, 1시 새벽 보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상황을 체크했더니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짐을 싸서 지인 집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LA 북부 실마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7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에는 LA 서북부 세풀베다 분지에서 우들리 산불이 또 시작돼 3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도 LA 북부 액튼 지역에서 리디아 산불이 80에이커 규모로 번지고 있습니다. 허스트와 우들리의 진화율은 0%지만 리디아 산불은 30% 가까이 진화됐습니다. 산불로 인해 LA 통합교육부는 대다수의 학교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인타운에 학교를 출근을 했는데 공기가 안 좋아서 LAUSD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이제 다시 집을 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Palisades Elementary School이라는 학교는 친구 중 한 명이 그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지금 이제 불이 타가지고 거기도 이제 언제 출근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불로 인해 한인타운도 검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이 개인 주택 뒷마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소방국은 이번 화재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1190 노스 피에르다 모라다 드라이브 부근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택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NBC 방송은 주택 뒷마당에서 시작된 화재가 대형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시속 40마일, 약 64km에 달하는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급격히 확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기예보를 제공하는 어큐웨더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규모는 57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풍 속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보됐던 산타아나 강풍이 오는 금요일 다시 한번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 내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화재 적색 경보는 금요일까지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산타에나 강풍이 금요일 다시 강하게 불어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바람 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초저녁부터는 더 약화돼 목요일에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또 한 차례 강력한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포함해 산타에나 산악 지역 등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강풍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주말 동안 잠시 잦아들겠지만 다음 주 초 다시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습도가 낮아지면서 화재 위험이 또 한 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목요일까지 예정됐던 화재 적색 경보는 금요일까지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풍으로 인한 먼지 발생이 운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실외 소각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캘리포니아 남부 일대 대기질이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산불 연기와 잿가루가 강한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대기질 관리국은 건강에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약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인들의 피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오늘 새벽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집이나 호텔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은 새벽에 한인들이 몰려왔고 현재 투숙객의 약 40% 정도가 산불을 피해 대피한 한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는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거주하던 한인 유학생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와 여권 발급과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의 산불로 인해 LA 통합교육구 모든 학교들이 내일 하루 전면 폐쇄됩니다. 알베르토 가르바호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교육군의 학교 2곳이 완전히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54만 명 중 3분의 1가량이 이번 산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내일 하루 LA 통합교육구 모든 학교들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경우 이번 주말까지 모든 학교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인 LA 한인회는 우선 N95 마스크 600개와 이불 등 구호품들을 자선단체인 굿윌에 전달할 예정이며 여유분을 보유한 한인들은 한인회에 물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인타운 앤더슨 먼거 YMCA는 대피한 사람들을 위해 센터를 개방하고 인터넷과 샤워시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내일까지 휴관한다며 노인들은 야외 출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산불 피해 지역에 절도범들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이튼 캐년 산불로 주민들이 대피한 주택가에서 절도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할 경우 귀중품과 중요 서류는 가지고 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LA 산불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는 웹사이트 fire.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 폐쇄 상황과 인명피해, 그리고 쉘터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또 protectgenesis.com에서 집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집 대피 필요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쉘터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튼 캐년 산불 지역 피해자들은 파사데나 컨벤션 센터와 아케디아 커뮤니티 센터로 대피하면 됩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이번엔 한국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데 1차 영장 7일보다 더 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2차 집행 논의에서 속도보다는 집행 완수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다시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1차 체포영장 당시 7일보다 더 길게 넉넉한 시한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부실한 준비로 무산됐던 1차 집행 시도와 달리 공수처와 경찰은 속도보다는 완벽한 집행 완수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두 기관은 어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를 거듭 밝힌 만큼 지난 3일 1차 시도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대통령실 경호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짜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1차 시도 당시 차량 10여 대와 약 200여 명의 인간벽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이 무산된 만큼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거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1차 때 동원된 공수처 인원은 약 20여 명, 경찰 지원 인력이 80여 명 수준이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남기고 50여 명 인원 중 대부분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 수색 범위는 1차 때와 동일하게 관저 등 복수의 장소여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거처를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체포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재판에 넘기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응할 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 수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달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놓고도 공수처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지만 공수처에선 방문증도 내주지 않고 선임계를 두고 가라 했다며 사실상 접수를 거부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내부 채용 일정으로 면담이 어려우니 선임계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가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맞받았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피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일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중진인 안규백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서 도피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도피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통령 동선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관저에 계신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도피설은 거짓 주장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제 바로 약속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 계셔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의 동선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도피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CES 소식입니다. CES는 모터쇼를 방불케 할 만큼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미래 이동수단,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CES 관람객들의 카메라를 사로잡은 건 중국 샤오펑이 공개한 드론입니다. 지난해 프로펠러가 펼쳐지는 플라잉카를 공개한 데 이어 올해는 드론을 자동차에 탑재한 또 다른 플라잉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반 벤 차량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뒤에는 드론이 실려 있다 보니 어디든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드론을 분리해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We call it land aircraft carrier.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에 올해 안에 자율주행 차량을 대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운전석은 아예 돌릴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Almost like a living room on wheels. So therefore we see this as sort of a living room 2.0. 중국은 미국과 함께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차량의 상업 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 데이터 축적과 기술력에서 앞서 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I came to see the future. The future is right now. China is very good at technology. They're very good about mass producing it and scaling it as such. 국내 기업들은 차량 속 사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차량 전면 유리창에 운전석과 보조석 각각에서만 보이는 홀로그래픽 기술을 도입해 운전자는 각종 운행 정보를, 동승자는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과 시선 등을 통해 졸음운전을 감지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SBS 정성진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시장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75조 원과 6조 5천억 원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적었습니다. 시장에선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줄어든 3조 원대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PC와 모바일 제품의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쳤고 연구개발비 등 각종 비용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좀 손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CES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성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면서도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은 지난해 3월에도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그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재설계를 들어간 시점이 작년 언제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그 시점부터 1년 정도는 좋게 걸릴 거라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선 HBM에 대한 SK 하이닉스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HBM을 포함한 AI 반도체 제조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코멘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에도 외국인 순매수세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가 실적의 저점으로 인식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를
유도 폭탄으로 공격해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비행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석유 시설 등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건물에선 불길이 치솟고 주변 도로엔 파편이 어지럽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8일 오후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에 유도폭탄 2발을 투하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Двома кабами він поцілив по житловій забудові. Наразі нам відомо про 13 загиблих, 18 поранених людей. 폭탄의 파편은 승객을 태운 트램과 버스를 덮치고 산업시설과 기타 인프라도 파괴했습니다. 자포리자 군사행정청장은 지역 애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자포리자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군사 요충지로 러시아군의 주기적 공습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사라토프주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사라토프 주지사는 밤새 사라토프와 엔겔스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특히 드론 잔해로 인해 엔겔스의 산업시설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진압 활동을 벌이던 구조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면서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불이 난 곳이 석유시설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시설이 러시아군의 전략 항공기가 있는 군 비행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730km 정도 떨어진 엔겔스는 러시아의 전략 핵전력을 구성하는 장거리 폭격기 기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강풍이 조금 잦아든다지만 금요일에 다시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 대피하실 때는 귀중품과 중요한 서류, 복용 중인 약과 중요한 사진 등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안전한 밤 보내십시오. 1월 8일 SBS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